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mint@kan.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연예는 바카수다 김문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예, 김문삭 차장 옆에 하경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시네요 오늘. 네, 날씨 얘기는 오늘 안 하시나요? 날씨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네. 아침 저녁으로 진짜 춥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가을이 완전 이불도 이제 완연해졌어요. 바꾸고. 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날씨 얘기를 하셨으면 적당하셨을 텐데. 제가 낙엽을 마침 뚫고 오늘- 왔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전동기에 안 가득한 하셨네. 낙엽을 뚫고 왔어요. 아니 그 날씨가 진짜 신기한 게 비 한 번 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추워졌더라고요. 저는 어제 홈쇼핑을 보다가 그만 온수 매트를 지르고 말았어요. 40% 세일이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어쩔 수 집안에 습도가 올라간다는. 집안 굉장히 습해지시겠는데요? 아니 안 살라고 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2015년 신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매트 아마 오늘 또 예.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10개월 무이자는 마지막 찬스라고 사고야 말았네요. 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근황을 좀 소개. 하경원 기자 뭐좀 월동 준비는 잘 돼가고 저희 있나요? 이제 예. 저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근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근황이요.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아 예. 그 119 KBS 119 그 시스템. 배우들도 예. 받기 힘들다는 1, 2, 3 1, 2, 3 카메라. 1, 2, 3 예.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적응 안 된다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 네. 예.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제작비를 많이 투입해서 카메라를 준비를 해가지고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네. 돈을 못 버는데 투자를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월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였나요? 네, 저희 재세공과금 뗄 때 카메라비 할부금도 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었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예. 그러면 선배는 뭐 온수매트. 나 저는- 온수매트 샀습니다. 저는 카메라. 차장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저는 그냥 뭐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시는 멘트를 하시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도 예.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문해입니다, 문해. 요즘 가을 남자 컨셉으로 지금 다니시고 있어요. 아, 가을 남자 컨셉. 오늘도 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다 1, 2번 다 찍고 있지만 진짜 가다마이 CF 아니, 오늘은 진짜 그러게. 신사복 CF 모델로 네. 제일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시장에서 5만 원 세일하길래 5만 원 주고 샀더니 행커칩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네. 이날 아 그걸 이거 이제 하네요.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네. 행커칩 이걸 하고 네. 오신 거를 전 이게 라면 먹고 잤다니까요.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행거칩은 없어 보이는 거지. 약간 시장에서 이제 사면. 이제 사진부 우주장께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고 사진 하셨는데 음. 사실 저희는 뭐 선배랑 저랑 이제 별로 준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샵도 안 가고 강남 샵을 들렸다 하는. 가다마이도 급하게 입고 오셨는데 저는 어제 라면 네. 먹고 온수매트 질렀어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요. 라면을 안 먹었지. 근데 가장 뭔가 이 그렇죠. 비협조적일 그렇죠. 것 같던 네. 김 차장이 풀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대로 바로 스튜디오 가셔도 될 정도로 예, 머리도 놀랍네요. 자르시고 놀랍네요. 머리 자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딱 보면 짧게 알죠. 해주세요. 예. 그런가요? 조금만 잘라달라 왁스 그랬더니 좀 더 하고 오셨으면 좋았어요. 아쉽네요. 아, 협찬도 안 받았는데 17차 저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협찬을 좀 받으려고 무척 노력 중입니다. 아 이것도 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번. 잘 인기 잘 예능인 게 보이는데. 척도잖아요. 인기 예능 인기 예능 하죠. 척도는 네. 음료 저희가 이렇게 음료 이렇게 그거 잘 보이는데 있잖아요. 나중에 또 협찬이 들어오겠죠. 네. 오히려 연락 올 것 같은데 놓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격 떨어진다. 우리하고 계약되지 않은 물품 놓지 마라. 격 떨어진다.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을 좀 소개해 볼까요? 요즘에 네.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게요. 예, 아주 요즘에 게시판이 상당히 좀 뜨거워. 아 저는 진짜 뭔가 이 스팸 메일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좀 아 그러니까요.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좀 네. 무슨 궤도에 올랐습니까? 아, 무슨 왜냐면 궤도에 올라? 이름 있는 아, 게시판에 진짜. 가서 이렇게 세월호 관련 글도 이렇게 써 나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뭔가 저희가 본인의 이제 의견들을 이제 선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좀 댓글을 읽을 맛이 나지 않나. 그래서 양질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예. 요즘. 양질의 댓글이라 하면 저를 씹는 댓글 알까 혹시? 시간 각각의, 역순으로 갈까요? 다양한 의견을
이제 많이 올려주셨죠. 예, 시간 역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님이 1시간 전에 올리셨어요. 동엽 씨 재밌어요. 자주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주차비를 내고 나오시는. 네, 이 정말- 행간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아, 그거 재밌다고요. 네, 그냥 재밌다고요. 아, 네. 누구 재미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밌다고 그냥. 이동엽 재밌다고요. 아 근데 진짜 이동엽 씨가 출연료도 없이 그러니까요. 심지어 저기 주차비는 스스로 주차비와 기름값 20분 넘으면 1,000원씩 내고 다니는 지금. 네, 녹음이 네. 20분 초과할 때마다. 근데 미안하게 저희 하겠죠. 진짜 주차하시는 저희 직원분 아저씨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돈을 미리 좀 좀 들여놓을까요? 약간 네. 그 뭐 뭐라고 하죠? 성금 같이. 그 성금? 교통카드처럼 정리 5만 원을 딱 예치해 놓고 이동엽이 오버할 때마다 거기서 빼쓰는 걸로 아, 어떻게. 한번 어떻게 좀 의논을 해봐야겠네요. 불쌍하네. 최소한 주차비라도. 어쨌든 반응이 이렇습니다. 동엽 씨 재밌었다는. 뚜벅뚜벅님은 이틀 전에요. 박은경 기자님 웰컴 부산 사투리까지 배우시고 어디 전투에 나가는 술 짠다라. 잔다르크 같아요. 아, 또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라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개콘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의 허한나 씨처럼 되시면 어쩌시려고 하시냐면서 이렇게 걱정 어린 멘트를 요즘 남겨주셨습니다. 유행은 그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취해서 온 거든요. 아 취해서 온 거기 그대에서 나오는 저 예. 누구죠 저기. 이 마스카라 맨날 네. 지워지시는 분. 예. 저요? 왜 그래요? 아, 왜요? 이걸 남자분이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냥. 여자가 하면 좀 저한테요? 왜 그래요? 저한테 연락처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제가 그저께 회식 때 이거 많이 해가지고 아. 엄부장한테 혼났습니다. 아 왜? 뭐 뭔지 모르는 성대모사 척 하지 말라고. 아 정말. 저희 엄부장 아직 안 보시나 봐요. 아니 근데 개콘이 기본이잖아요. 원래 저도 요즘에 술자리에 가서 제가 이런 거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격이 얼마에 형성돼 있나요? 이거 좀 많이 하는 농담인데 주세요 이런 거 하는데 모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예. 어쨌든 웰컴 부산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일정을 보고 드리자면 저 금요일 3일 오후 4시에 해운대. 김경 선배 보고 해운대. 싶은 그 부산 경남 지역 청취자분들은 해운대로 가십시오. 해운대 저 비프 3일날. 빌리지에서 예. 박유천 씨와의 오픈 토크를 배우의 타사기자 두 탄생. 명과 배우의 탄생, 연기업 예, 주체. 예, 심심하신 좀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많이 오시면 사인회도 어떻게 어렌지 해볼게요. 저는 그 네. 어떤 그 오픈 토크 진행의 컨셉을 거기 있는 여성 팬들에게 돌맞지 말자 이런 컨셉으로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주영님께서 정중님 같은데요. 현다이 파리 현다의 왠지 그분 같은데요. 성남 예. 박사님 같은데요. 예. 장주영님께서 실명을 밝히신 건가요? 어쨌든 확실히 이번 이간탄을 통해 동엽 씨와 김 차장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읽어도 되나요, 김 차장?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해. 김차장 웃기면 읽으시면 웃길 것 같아요. 한번 김 차장께서 읽으시면 아닙니다. 예.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엽 씨는 그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시더군요.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주제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뿐 결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다시 주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고요. 그에 반해 읽어도 되나요? 그에 반해. 김 차장님은 주제의 경계선을 뚫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제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돌아오자마자 또 산으로 올라가고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바카수다 내내 반복되죠. 아무튼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바카수다 잘 듣고 있고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이제 얘기해 그 허용 범위 안에 있다. 주셨습니다. 네, 나의 네. 인내심 한계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괜찮다.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재밌다. 하지만 재밌다. 이상하지만 볼만하다. 아직까지는. 네, 뭐 곧 가을 개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개편도 견디셨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밍스2라고 네. 읽어도 밍스2님께서 사투리를 마스터하기 위해 전문서적까지 공부하는 박은경 기자님. 억양은 어색하지만 넌 귀여서 마시소, 억양이 그렇게 어색했나요? 사이소, 주이소, 마시소. 저 아직도 제가 다른 외국어 단어는 정말 정말 금방 까먹는데 부산 사투리 씹다거리지 마라. 몇 개 해볼까요? 예, 복습을? 예, 한번 뭐 용기를 그때 한번. 예. 배운 거 몇 개 해보시죠. 가온나, 가온나. 남자 가온나, 술 가온나. 먼저 술을 가온 다음에 남자를 가온. 예. 안주 가온나. 맨정신에 가온나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그럼 가온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 왔다. 네. 남자 왔는데 못생겼다. 네. 나랑 만날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은다. 은다. 그렇죠? 은다. 근데 약간 좀 애매하다. 약간 아. 못생기게 했는데 약간 애매하다. 아. 만날래요? 어데예. 의대예. 어데예. 나 씹닥거리지 말게 할래. 나 그래 그 못생긴 남자가 옆에 와가지고 진짜 나랑 안 맞다니까 막 진상을 부린다. 씹닥거리지 마라. 훌륭하네요. 아주 저 부산 영화제 준비가 그냥 속속 진행되고 취재 준비보다는 말 준비를 그럼요. 다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엽 씨가 제시한 인기 없는 남성
유영이 2주 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으면서 이미 빵 터졌던 이 내용에 양반이- 약간 이 아쉬웠다고. 양반이 표절했네. 아 그런가 우리 한번 다음에 올 때 추궁을 해봐야겠네. 네, 매서운 회초리를 준비해야겠네요. 출연료를 내고 다닌다고 너무 건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시골 사나이님 예, 오셨습니다. 나왔어요. 예, 열사. 오셨습니다. 이가탄 재밌습니다. 네. 앞부분 사투리 이야기도 동엽 씨가 거들어주니 잘 된 것 같아요. 그분이었다면 읽어도 될까요? 주어는 없습니다. 예, 예. 그분이었다면 점점점. 예. 박 기자님 사투리 쓰는 게 귀여우세요. 제가 좀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사투리 연구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하시고요. 부산 다녀오시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부탁드려요. 하트 3개 올려주셨습니다. 시골 사나이님은 저 부산 가까우니까 한번. 예, 그러게요. 한번 금요일 한번 오후에 얼굴 보여주세요. 부산 한번 놀러.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금요일 오후에 한번. 비프 빌리지. 3일날 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동엽사랑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예, 이동엽의 이가탄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예. 좀 자작한 게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왜냐면 저번에 출연하셔가지고 첫 댓글이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뭔가 본인이 출연하고 나서 한 5개까지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포털에 가서 남긴다고 막 했잖아요. 자기 예, 이름으로. 맞아요. 예.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 동엽사랑이라는 아이디 자체가 좀 예. 크게 내용 없이. 예. 그래서 다음 달에 나가지고 바카수다에 제 아이디 소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오투네님이 어떤 인사말로 멘트를 날려줄지 기대하게끔 만든 이게 이제 김 차장님 얘기인 것 차장 칭찬 같은데요. 예. 댓글이네요. 예. 박하사 사랑합니다. 또 하트 3개. 음. 예, 이분은 이제 약간 제가 했습니다. 아 오투네. 농담이었습니다. 아 이거 왔다 갔다 예. 산으로 또 아 예. 약간 관악산 이러면 아, 초입에 계시네요. 지금. 재미가 네, 없네요. 산에 올라가 예. 계시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이 팟캐스트를 빌어서 저희 이모께서 열심히 듣고 계시대요. 심지어 팟빵 앱을 까시고 아 진짜요? 예, 업데이트가 혹시- 될 때마다 들으시고요. 어머니가 소개시켜 주세요. 어머니는 지금 팟캐스트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차장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이모이 말씀하십시오. 이상하세요. 사투리 쓰는 그 남자 싫어. 싫어 그 남자 이상해. 이렇게. 싫어. 그래서 제가 엄마를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거 다 컨셉이야 이랬더니 엄마가 컨셉 아닌 것 같아. 왜 싫다 그러십니까? 저를 괴롭히니까 싫어하시겠죠. 예, 지금 저를 괴롭히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컨셉이니까 싫어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예, 컨셉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으시는. 예, 그렇습니다. 참 어쨌든 요즘은 이모 진짜 고마워요. 모바일 예, 이게 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요즘 음원도 약간 네. 중년 분들 대상으로 한 게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죠. 예. 컴퓨터에 비해서는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훨씬 노래를 맞아요. 듣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듣는 일이 좀 훨씬 어렵진 않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깔아주면 예, 예. 그 즐겨찾기 해놓으면은 들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어머님이나 이모님 네. 때 나이 분들도 들을 수 있는. 네, 이모님이 또 워낙 또 뉴스도 매일같이 보시고 뭔가 이렇게 얼리 아답터처럼 하시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좀 많이 제 위주로 좀. 이모님이 좀 달아주시면 재밌겠네요. 나는 입니다. 나 박은경 씨 이모입니다. 이렇게 사투리 쓰시는 분 싫어요. 달아주시면. 예, 이번 김 차장이 빵 터졌네. 아 이모에 터지신 거예요 지금? 예, 이 부분에 터지네요. 이 부분에. 예, 예. 개그 코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이렇게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한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은경 선배 네. 그 친척분들한테 저희 회사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엄청 좋았죠. 예전에 친가에서는 진짜 예전에 했던 최병준 부장이 진짜 최병준 부장이 호남형 미담이나고 하셔서. 네, 저희 최병준 부장이 저 친할머니 저 장례식장에 오셨다 가신 후로 저희 고모들이 정말 최병준 부장의 열렬한 팬이 부장님이 잘생기셨다고. 친척분들이 좋아해, 나를 좋아해. 부장님이 너무 젊으시네. 네. 막 이러면서. 아 진짜 호남 지역에서 먹히는 미남이신가 봐요. 군산이었죠. 예, 그래서 그냥 장항에서 엄청 먹히셨는데 좋은 이미지를 좀. 예. 제가 다 깎고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아 근데 그건 외가니까요. 예, 지금 왜가 아 이게 지금 최 부장은 친가. 친가댁 이미지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외가랑 좀 안 맞습니다 원래. 아 그러세요? 친가랑 잘 맞고. 외가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안 좋습니다. 아 진짜. 외가랑 사이가 안 좋고 음. 친가 쪽은 이제 잘 맞습니다. 네. 예. 저를 투시니까 뭔가 주제로 들어가라. 아 이번 주 주제는 뭐
소개를 그냥 직접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 어떻게 헤어지고 어찌 다시 만나나. 아,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하경원 기자가 정했습니다. 예. 회자 정리, 예. 거자 필반. 예. 이거 뭐 준비해 왔나요? 아니 그냥 뚝뚝 나온 건데 이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예, 뭔가 좀 텐션이 오르네요. 네. 좋네요. 저 비디오형 방송인이구나. 비디오 방송인. 예. 이 주제는 어쨌든 소녀시대의 제시카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0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제인데요. 9월 30일부터 제시카가 일단 SNS에 본인은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다는 글을 네. 올려서 계속 화제가 됐고요. 오후에 이제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죠. 제시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봄에 이제 한 장의 앨범 활동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로 결정하게 됐다. 8인 체제로 가겠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제시카 씨가 또 이제 오늘 이제 그쵸, 홍보대 아침에. 행사를 통해서 네. 또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좀 재차 확인했어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에 앞서서 소녀시대 활동을 우선시 해왔는데 소속사로부터 나가달라는 톡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소녀시대는 어쨌든 이제 8인 체제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 돼버렸네요. 이미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에서. 베이징에 있던 그 팬미팅을 8인치로 선전에서 예. 선전. 베이징인가요? 선전이 이제 30일. 선전. 제가 음. 살아서 압니다. 아, 바원 아 그래요? 방원. 이제 살았던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분위기가 또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서현 씨가 울었다는 얘기가 예, 마지막 그 팬캠을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예전 같이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8명 멤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테니까. 8명 멤버들의 입장은 뭘까요? 강수진 사장이 뭐라 지금 그러던가요? 입을 조물조물 하시고 지금 긴장하셨나봐요. 그 입장 아직 안 났죠. 사실은 이제 SM 입장만 나온 상태고. 입장을 밝힐 우리 강수진 수가 사장 잘 아는 없죠. 것 같은데. 네. 뭔가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 전부터 뭔가 역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그 8명, 그러니까 9명이 그룹을 하면 그쵸? 그 전에 아유. 역사가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예, 하다못해 저희 뭐 셋이지만 셋이도 사이가 안 좋아요. 저희도 뭐 그냥 1년도 안 됐지만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셋만 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네. 하는데 방송을 맨날 난리가 그래도 났어요. 물론 그런데도- 파토 날 것 같은 분이. 파토라고 막 나가니 많이 막 그러니까 쥐니 많이 막 자리 바꾸고 막 이러는데. 이러는데 9명이 매일 붙어 그럼요. 있는데 매일 붙어 있으면 그럴 수 당연히 있겠죠. 역사가 없을 수가 없죠. 저는 음. 뭐 굳이 뭐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역사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개인적으로 뭐 소녀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떠세요? 저요? 네. 글쎄요, 뭐 안타까울 게 있나요? 자기 일을 하러 간다는데. 개인 어쨌든 패션 예. 예, 브랜드도 런칭했고 그리고 뭐 하니까. 예. 자기 내 언뜻 보니까 강 차장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으시고 토크를 시작하시네. 강차장. 강차장 얘기가. 강 차장을 걸고 넘어져. 강 차장이다. 강차장 이야기가 강차장이다. 내 얘기가 아니다. 강차장이다. 강 차장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원래 그 전부터 스케줄상으로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멤버들 사이에서도 뭐 약간 뭐 스케줄상으로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얼마나 아침에 그 수동발로 이렇게 결혼기사가, 네, 결혼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약간 좀 뭐 결혼 아니더라도 음. 사실은 이제 그 타일러 건이라는 그 친구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SM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그 부담이 됐던 모양인 것 그게 이제 같더라고요. 그룹 네. 이미지랑 그러니까 네. 소녀시대라는 그룹 이미지랑 또 패션 사업의 이미지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우려는 있었을 것 같고 시간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뭐 음. 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뭐 그 남자친구 얘기하셨지만 그 남자친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능력 있던데요. 홍콩의 그 명품 매장에 어떻게 입점을 시키나요? 투자도 이제 그쪽에서 네, 다 나이도 어려운 받았다고 것 같아요. 들었는데 어쨌든 사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시카 씨가 좀 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홍콩발이든지 중국에서 행사도 있고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중국 반은 네. 중국 전문가가 바카스다밖에 볼 수 없는 바카스다밖에 볼 수 없는 중국 반은 아, 상생한 반응입니다.
좀 별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 중에서 제일 특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제시카의 친동생이 FX의 크리스탈이잖아요. 네, 내년 찍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시카가 동생인 FX의 크리스탈 때문에 큰 뭐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 때문에 네, 동생이 네. 어쨌든 그 회사에 계속 소속되고 활동을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중국 네티즌들은 네. 크리스탈까지 나가는 거 아니냐? FX도 깨지는 거 아니냐? FX도 깨지는 거 아니냐? 요래서 지금 막 그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의 음. SNS 이런 데서 지금 크리스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잘 찍고 있던데요, 약간. 네, 내 그녀 잘 찍고 있죠. PC하고 잘 찍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얘기지만 그 드라마는 정말 정말 재미가 없더만요. 사실은 이거 저희 아유.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유혹으로 한번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은 유혹처럼. 뭐 역대급이었지만 사실은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여기다 네. 돈을 묻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시청률. 그 뭐지? 저희 이제 처음에 보통 영화는 보통 미디어데이가 있잖아요. 네, 하면. 그렇죠. 네, 뭔가 행사들이 있죠. 행사 있으면 이제 뭐 개봉하기 전에 뭐 배우나 감독이나 와가지고 막 술도 한 잔씩 먹고 친해지는 그 어차피 촬영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후반 작업하고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배우들이 편하잖아요 시간이. 근데 드라마는 안 그렇거든요. 드라마는 제작 발표할 때 한창 뭔가 촬영에 바쁠 때인데 그렇죠. 네. 그 이제 B 씨랑 뭐 크리스탈 씨랑 뭐 차이렌 씨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들이 그 목동에서 이제 SBS에서 이제 제작 발표를 하고 그 몇 시간 후에 이제 그 호프집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미드레이를 한 거예요. 술을 먹었어요.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뭐 그래서 이런저런 저는 얘기를 하는 이렇게 자리죠. 김차장 앉은 요 거리에 B 씨가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 B 씨 막 침 튀기고 막 술 먹다가 침 튀기고 막 이런 것도 맞고 막 더 튀기고 막 이러면서 질 수 없다. 그래서 튀기고 막 이랬는데. 침으로는 질 수 없죠. 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방송 잘 나오겠냐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알겠습니까? 뭐 맡겨야죠. 이 친구도 3년 만에 4년 만에 드라마를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요즘에는 10%안 나온다. 그렇죠. 다 기자들이 그랬어요. 맞아요. 술 먹고 솔직하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전체적으로 B 시청률이 씨한테. 떨어졌으니까. 너무 10% 이상 안 나오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자기는 10% 이상은 나올 거라고 자신한데요. 그 얘기가 붙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지훈 씨가 이제 B 씨가 11.5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다 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돈을 걸자. 그래가지고 만 원빵을 했어요 이렇게 기자들끼리. 근데 B 씨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끼겠대요 거기다. 그러더니 일이 커졌어요. 네. 차이런 씨도 끼고 막 배우들도 끼고 막 질수 제작사 없지. 막 SBS 홍보팀 다 껴가지고 이제 만 원빵을 했는데 당첨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BC 굉장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청률이 낮게 나왔어요. 아니 BC 8점 뭐가 아니 BC 굉장히 꼬름하네요. 왜요? 아니 10%뭐 훨씬 넘는다 그러더니 11.5%가 뭐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5% 나오면 되게 이렇게 꼬름한 게 하는 거 뭐냐면 아니에요? 자기 드라마인데 네. 자긍심이 있잖아요. 한 그럼요. 14는 줄 알았어요. 아니 돈을 묻더라도 한번 질러야지. 멋있게 B한테 말은 이게 그럼. 뭐라고. 현실적이죠. 한 15, 16, 한 20은 불러야지. 자기가 주인공인데. 상당히 꼬름하네요. 네, B가 자신 있게 11.5 이렇게 하는. 참 이렇게 못났네. 월드스타가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배포가 하면. 작네요. 예. 배포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까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크리스탈의 어떤 그런 탈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걱정으로 이제 생각이 나간 거는 SM의 전에 어떤 그쵸. 사건들 때문이 아닌가 네, 그쵸.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경원 기자가 좀 정리 좀 그래서 어떨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소녀시대가 시작이지만 이 아이돌 그룹들이 한 5년, 6년 요 기점을 해가지고 되면은 그렇죠. 필히 멤버가 떨어지든지 해체가든지 이런 상황이 음. 되는데 사실 그 최근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H.O.T나 뭐 뭐 SNS나 SS나 핑크 이런 팀들은 보면 은근히 해체 없이 그냥 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그냥 좀 사라진 H.O.T는 좀 다른 경우였고요. 그쵸. 그렇죠. 네. 하지만 핑크는 지금 그렇죠. 또 해체를 했다고 안 합니다. 해체는 아니라 근데 그러죠. 데뷔 한 15년이 넘었는데 활동한 몇 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약간 노아니면 도식의 이런 분위기였다면 2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동방신기, 그다음에 카라, 소녀시대 이런 팀들은 이제 멤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방신기는 굉장히 큰 소송이 있었죠. 이것도 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와의 뭐 대결이라 할까 싸움 어쨌든 분쟁이었는데 SM SNS 엔터테인 계속 SNS가 좀 붙어가지고 아까도 좀 SES도 좀 SMS SNS라 그랬어. 엔터테인먼트에 가입하면 100원이 나갈 것 같아요. 통신료에서. 네, 그 네. SM이랑 사이
그 분쟁이었는데 요것도 굉장히 상당히 오래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2012년에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JYJ 나간 쪽이 약간 이제 유리하게 돌아갔지만 어쨌든 JY는 아직도 국내 활동을 못 하고 있죠. TV 활동을 지금 드라마 외에는 뭐 가수로서는 가수로서는 못 하고 못 있죠. 하고 그래서 오래간 케이스로 볼 수 있고 카라도 지금 최근에 새 멤버를 그쵸. 영입했죠. 이 니콜 양하고 강지영 양이 이제 계약가 끝나면서 나간 다음에 서바이벌 통해서 이제 허영지 양 뽑아가지고 4인조가 했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인기는 아닌 없죠. 것 같아요. 근데 4인조. 보면은 네. 카라는 중간에도 처음부터도 왜 구하라 강정 씨가 중간에 그쵸. 들어왔었잖아요. 예. 김성희 씨가 원래 카라가 원래 4인조였어요. 4인조였어요, 맞아요. 예, 박규리, 한승연, 니콜, 뭐 김성희 씨였는데 2007년에 김성희 시집 가고 예, 두 명이 갔죠. 예, 학업 등을 이유로 나가면서 이제 두 명이 다시 와서 5인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 또 니콜과 이제 강지영이 니콜과 강지영 씨가 나가면서 하지만 새 멤버 허영지 씨가 다시 허영지 씨. 들어오는 부침이 좀 많았죠. 예, 그리고 중간에도 뭐 이제 해체, 뭐 탈퇴 이런 것 때문에 말이 그쵸. 많았지만 울고불고 막 그때는 이랬던 적도 있고. 그때는 좀 잘 봉합이 됐고 어쨌든 지금은 또 새로운 제 3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엑소 경우도 지금 원래 12명으로 크리스가 출발했는데 이제 중국인 엑소 M이라고 해서 중국 유닛이 있는데 거기 이제 리더예요. 크리스 양 이 친구가 그냥 한경처럼 슈퍼주니어 한경 이 친구 느낌처럼 그냥 계약 무효 이거 소송을 내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네. 12등조가 됐고. 네. 그래서 엑소를 좋아하는 저희 인턴 기자들이 슬퍼했죠. 또 해체는 아니지만 원더걸스도 사실 선미 씨가 뭐 학업, 결혼, 진보, 출산도 한 아이돌 그룹 그쵸. 멤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부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쨌든 말씀한 하경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1세대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최근에 아이돌 그룹은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 멤버들의 탈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영입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크게 두 가지 어떻게 이유, 보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이번 이제 소녀시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개인 사업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J도 약간 화장품 사업 이것 때문에 뭔가 그렇죠. 예. 멤버들 간에 불화가 시작됐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시카 씨가 이제 혼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나머지 8명 멤버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룹 활동이 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의 이미지로서 제시카 씨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지금까지 쌓았기 때문에 제시카가 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그냥 제시카가 신인 아니죠. 사업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동방신기 때 그런 거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아이돌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오르면은 아무래도 n분의 1 수익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업들을 하는 다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부모님들이 느낌들이 이게 외부에서 오는 그런 갖가지 그런 제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어차피 이 멤버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아니면 뭐 누가 한다는 소문만 내주면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은 좀 7명이나 9명 멤버 중에서 한 명이었던 멤버가 뭔가 좀 듣기에는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걸로 수익을 좀 낼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또 불안정한 좀 가수 생활의 좀 노후를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기는 게 많고 이 슈퍼주니어의 한경이나 이제 크리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솔로 활동하면 너 지금 12명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게 해줄게. 근데 이 친구들은 어리고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가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한경시도에 나가자마자 중국에서 베이징의 큰 식당, 그 식당이 원래 이제 어머니가 하고 있었는데 좀 늘렸죠. 그래서 좀 화제가 됐고 카라도 나가면서 이제 일본 빵집 얘기 나오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뭐 얘기한 대로 그런 거잖아요. 쿠데타는 뭔가 가난해서 나는 게 아니고 불평등 할 때 나는 거잖아요. 수익이 나는 집일수록 네. 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사이가 좋은 수죠. 우리는 저기 사이가 좋으려고 황금을 강물에 던졌죠. 저희는. 청재 투금. 저희는 뭔가 정의로운 가난을 택했어요. 우리는 정말 우애가 좋죠. 그리고 보면은 어머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입김들이 작용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한류 그룹으로서 지금은 좀 또 캐파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류 그룹으로서 굉장히 인기 많고 몇 억 뭐 어마어마한 매출을 냈다고 보도는 나오는데 사실 그 매출이 그쵸. 다 개인한테 떨어지지가 정산 않잖아요. 받을 때는 또 다르죠.
뭐 제작사 매니지먼트사와 또 그룹 간의 비율이 있을 거고 또 멤버 각자의 비율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턱없이 적을 수 있는데 그럼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아유 뭐 지금 부자가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오는 괴리감에서 이런저런 유혹들에 또 시달리기도 하는 것 최근에 같아요. 그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네, 문준영 씨가 올렸던 그 글도 약간 올렸죠. 보면 예. 그것도 약간 수익 약간 불균형.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잘 나가는 멤버가 있고 개인 활동하는 멤버가 있고 그쵸. 이제 네. 못하는 멤버가 있고. 수익을 그쪽에 개인 활동하는 멤버한테는 엠브레인이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완 씨가 생각보다 영화를 많죠. 나오면 네. 그 출연료 고스란히 임시완 씨가 다 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머지-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약은 개인 활동에 다양한 형태가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제국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돌아가면서 띄우려고 했는데 박형식 씨 이후에 지금 나오는 친구가 없으니까 지금 케빈이라는 친구가 지금 유닛 활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몰라요. 네스티 아세요? 모릅니다.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트러블 메이커처럼 그렇게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 반응이 오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저는 또 보면은 그 어떤 관리 같은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세대 멤버들은 기획사에서 굉장히 그 정말 단체 생활을 아주 확실하게 관리가 될 정도로 그렇죠. 철저한 학습도 하고. 관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멤버들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온 그런 멤버들도 많고 또 지금 좀 세대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개인 생활 같은 걸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애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SES의 슈 씨가 결혼하기 직전에 그때 뮤지컬 배우 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본인이 SES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 기획사에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죠. 관리도 잘 되고 어쨌든 활동을 하는 데서 효율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SES에서 이제 개별 활동으로 넘어오니까 A팀에서 돈 뽑는 것도 못했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자립이 안 되네. 네, 모든 것은 다 기획사에서 매니저한테 맡기니까. 다 해줬대요. 다 매니저분이 다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돈 뽑는 것조차 못해가지고 너무 당황을 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쌍둥이를 키우죠. 그렇죠. 애를 막 계속 키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효율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활동도 많아지고 연애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런 논란 뭐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게 과거의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자기들끼리 다 결성을 하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리를 맞아요. 하든 결성을 해가지고 데모를 돌리면서 계약을 팀 단위로 하니까 계약 만료도 같이 와요. 예를 들면 5명이 딱 뭐 댄스 그룹을 뭐 스튜디오 아이돌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러니까 3명에서 예전 댄스 그룹 같은 게 다 그랬는데 요즘 아이돌들은 보면 연습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단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친구 괜찮다 하면 미리 계약을 하거나 이 선매를 해서 입도 선매를 해가지고 잡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계약한 친구들은 계약 만료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한 그렇죠. 친구들은 계약 만료가 다르죠.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카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온 친구들이 뭐 계약 만료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주력 멤버 이런 친구들은 뭐 계약을 한 7, 8년 한다면 약간 좀 가해서 랩하거나 약간 얼굴 잘생긴 멤버들은 약간 3년씩 하거나 서브 보컬, 서드 보컬, 뭐 서드 보컬, 뭐 재산 보컬 뭐 이런 애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계약을 3년씩 하니까 다 계약 어떻게 보면 계약 만료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는 얘 재계약 협상을 하다가 내년에 또 얘 재계약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팀별로 아예 계약이 같이 끝나면 같이 해가지고 뭐 아예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존속하든지 이게 가능한데 그렇죠.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이익을 뭔가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생 시스템으로 인한 요즘 아이돌의 그 그렇죠. 구성 방식 이런 것도 좀 보면 좀 뭔가 다르죠. 그죠? 막 나가고 들어오고의 이런 좀 유행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보면은 리더들은 먼저 계약을 해서 네. 그 진행을 했던 그 멤버는 약간 주력 상품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충성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먼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친구는 재계약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또 재계약을 안 하면서 이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자기들끼리도 또 재계약 이런 거 조건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씩 받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물어볼 거고. 재계약하면서 네. 조건을 아마 조건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죠. 예, 신인 때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은 좀 어쨌든 끊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G.O.D 같은 좋은 그렇죠. 예들도 예.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도 있죠. G.O.D는 이 그 부침이 많았던 어떤 이런 결성 관계는
김은석 차장께서 공부 좀. 갑자기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시. G.O.D 뭐 콘서트 예매하고 네. 그러면서 고생도 하시고 얘기들이 아니, 좀 많잖아요. 최초로 기자 네. 최초로 G.O.D 콘서트 예매기를 쓰셔가지고 G.O.D 팬덤 팬지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셨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들 좀 풀어나가시면 어떨까요?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본인이 하신 건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청취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예, G.O.D 콘서트 예매기를 네, 맞습니다. 예. 거의 뭐 블로그처럼 쓰시는 기사를 올리시는. 재밌죠. 사실은 근데 그 일반 뭐 한 40대 특히 50대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 생각하시면 G.O.D 뭐 콘서트 얼마나 많이 가겠어 쉽게 뭐 예매할 수 있겠지 이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예매 어떤 전쟁 같은 게.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재결성에 대한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재결성이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12년 만이었죠. 12년 만이었죠. 그 처음에 나간 거는 이제 윤계상 씨가 윤계상 씨가. 탈퇴를 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G.O.D라는 그룹 자체가 계획관계가 복잡했어요 처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결성될 때부터 음, 같은 소속사가 아니었어요. 사이더스 다른 네, 그러니까 였습니까? 그 김태호 씨만 JYP였고 음. 이 나머지 멤버 4명은 그 사이더스에 있던 정우택 네, 대표가 맞아요. 만들던 EBM이라고 음. 있거든요. 그 회사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은 한 회사, 김태호가 한 회사 이래가지고 두 회사가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게 G.O.D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머지 4명이 사이더스에서 나와서 다 JYP로 합류했어요. EBM에서 나와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손호영하고 그 데니안인가요? 두 친구만 JYP 남고 다시 3명이 또 사이더스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계상 씨가 그때부터 연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였지만 오해가 있었다. 그렇죠. 멤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멤버들끼리 못 오해가 해봤던 있어요. 거죠. 근데 윤계상 씨가 진행하는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5명이 만나서 그때 어떤 윤계상 씨의 마음이라든지 내가 이런 이유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오해가 풀렸고 그게 좀 물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혜영 씨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어려운 일들이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뭉치자 이런 얘기가 그런 예. 박준영 씨가 미국에서 굉장히 가난했고요. 박준영 씨가 미국에서 좀 개인적인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 네. 출연한 그 참. 영화들 그 드래곤볼 거기 야무치로 나왔나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누군가 있어요. 저도 네. 저게 뭔가 지금 사람인가 뭔가. 근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또 그 이제 다시 합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는 G.O.D 성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아니, 저는 그때 추석 때인가요? 그 유열의 그 스케치북에서 G.O.D 특집을 했거든요. 근데 KBS에서 얼마나 이 G.O.D에 공을 들였냐면 이 유일하게 방송 공연을 이제 스케치북에서만 했고 또 추석 또 기간 중에 낮에 또 재방을 또 했어요. 그 유열의 스케치북이 거의 5년이 났다 했는데 그 낮 시간에 평일 명절이지만 재방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거의 G.O.D만 했어요. 그런데도 거의 팬들이 거의 떼창을 하는데 거의 가수들보다 더 크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팬덤이 대단하죠. G.O.D의 위력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하늘색 풍선 진짜 대단한 그룹이죠. 저는 그 이제 새로 앨범을 내면서 그 지금의 달라진 얘기들을 노래에 담잖아요. 박준영 씨도 이제 뭐 자기 나이 들어서 애들이 다 아이돌 그룹들이 뭐 인사를 2번 한다고. 인사를 2번 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자기 이제 데니안도 뭐 자기 얘기를 좀 그죠. 노래에 담았던 거야.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고 옛 생각도 나게 하고. 저는 그 김태호 씨가 아빠 어디가 나가야 할까 이렇게 불렀는데 결국에 오마이 베이비 나갔습니다. 애들하고. 그런 생각들.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맥언리가 이제 막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못 알아요. 그런데 하나 틀려가지고 거짓말. 예, 거짓말 빅뱅 노래랑 헷갈렸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미를 주고 옛 추억도 좀 되살리는 계기들도 되고. 어쨌든 G.O.D는 다시 만나서 좀 성공한 케이스였고 신화도 굉장히 복잡한. 신화도 그렇죠. 예, 복잡했지만 어쨌든 지금 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신화는 진짜 더 복잡했죠. 더 복잡했습니다. 5명이 다 다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SM에 있었잖아요. SM에 있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계약 만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에릭 씨가 굉장히 한 게 많아요. 에릭 씨가 안 거의 이제, 버텨줬으면 신화는 깨졌습니다. 에릭 씨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에릭 씨는 중간에 이제 신화 활동을 하면서 연기자 있잖아요. 거의 불새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그랬죠. 내 마음이 어디서 타는 냄새 타는 안 냄새 나지 않아요? 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내가 맞습니다. 패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그랬으면은 본인 생각하고 그냥 개인 활동에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팀을 다 거느렸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SM에서 나올 때 뭐 SM에서는 너는 그냥 남겨주겠다 이랬는데 그냥 신하 씨란다. 신하를 놓고 에릭 씨는 그냥
나와서 구센터라는 회사하고 맞아요. 예. 계약을 해가지고 신화라는 이름을 이어가죠. 근데 방식, SM도 그냥 신화라는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화라는 이 이름 가지고 그렇죠. 약간 분쟁이 지금 또 분쟁이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회사 이름도 원래 신화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명에서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소속사들 다 이해관계를 조율해가지고 이제 신화 컴퍼니가 이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약간 좀 한 회사하고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신화 컴퍼니에서 신컴 뭐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엔터테인먼트? 나가게 되면 사실 예명도 그 이제 상표권이 회사에 그쵸. 소속돼 있는 네.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오면 또 못 쓰잖아요.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미키 유천을 못 쓰는 거랑 마찬가지. 밖에 나가면. 예, 그 신화도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화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 멤버들이 굉장히 버텼죠. 끈끈함과 네, 의지로 밀고 아직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그쵸. 그거 너무 좀 짠하지 않아요? 제가 중국 그 상해 공연인가요? 그 가서 이제 신화 멤버들하고 술 먹을 그 보통 가면 다 술 먹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고깃집 같은 데서 기자들 앉혀놓고 신화 멤버들 들어오는데 민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에릭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그치. 앨범도 못 냈고 그쵸. 그리고 다 그 뭐 앤디나 이런 친구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다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그게 아버지 같은 네. 뭐 가장 같은 역할을 제대로 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화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는데 구심점이 돼주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G.O.D는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만나서 활동을 하게 됐고 멤버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멤버들의 의지가 중요하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뭐 요즘 보면 그 제가 그래서 5년 만에 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보니까 네. 정말 그 불화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 환희가 히든싱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브라이언이 그 방청객 의자가 또 얼마나 작아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일 정도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도 이제 같이 맞추는데 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 이게 약간 시간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침이 있던 뭐 싸움이 있던 해도 같이 보낸 시간이 워낙 기니까 추억이 그런 걸 갈등을 이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저희도 바카스도 한 3년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네, 미운 정부. 지금 저희가 약간 한창 활동 중이라 결성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약간 부침이 있는 앞으로 활동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소녀시대 8인 체제의 소녀시대 활동 뭐 인기도 40대 의견 어떻게 한번 들어보고 보시는지. 싶습니다. 예. 삼촌팬 삼촌팬 입장에서. 입장에서. 예. 뭐 제 생각에는 제 8명이서 잘 하지 않을까요? 굳이 뭐 제시카 없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SM 시스템에 따라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회사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잘 굴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저는 뭐 굴러는 시스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워낙 그뭐 5명 체제라든지 그러니까 멤버 수가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무 연습도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슈퍼주니어는 아직도 몇 명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저 멤버 몇 많기 명인지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슈퍼주니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12명 체제였을 거예요. 근데 행사장에 왔는데 네. 그때 정말 그 기자 한 3명이 앉아가지고 쟤네가 몇 명이야? 그래서 세는데도 너무 춤을 또 정교하게 똑같이 추니까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9명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때 9명을 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9명 체제에서의 어떤 영화는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약간 듭니다. 제시카 씨의 그 팀 내 입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브 보컬 그렇죠. 있잖아요. 태연 씨에 이어서. 예. 근데 이 사실 5인조 그룹의 서브 보컬하고 9인조 그룹의 서브 보컬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조연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 굉장히 많잖아요. 랩은 거의 효연 씨 혼자 유리 씨랑 효연 씨가 거의 다 하고 있고 이제 보컬이 7명인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음색이 가장 달라요. 태연 씨가 되게 좀 중점의 이런 그렇죠. 하면 약간 제시카 씨는 약간 좀 맑은 좀 성량. 그래서 약간 좀 둘이 약간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잡아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연 씨만큼의 보컬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제시카 씨가 그나마 이제 약간 겨루는 그런 보컬이었는데 빠지게 되면 좀 음악적으로도 좀 약간 춤추는 멤버 빠지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SM 입장에서 이제 오래 냈던 그 레드벨벳이라는 새
걸그룹이 그룹 있었는데 있죠, 예. 생각보다는 일단 안 됐어요. 근데 SM 그룹이 처음에는 원래 데뷔는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소녀시대도 처음 2006년 데뷔인가요? 그때 네. 주목받지는 지휘하기 못했어요. 전까지는 예, 약간 좀 맞아요.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이 아이돌 장사를 소녀시대, FX, 이제 레드벨벳 엑소. 걸그룹만 아, 따지면 그 세 걸그룹만. 팀을 한다면 음. 뭔가 이제 레드벨벳이 잘 치고 올라오냐의 여부에 따라서 만약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예전에 SOS나 뭐 다른 팀처럼 자연스럽게 뭔가 좀 세대 교체가 되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 후임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녀시대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좀 더 그거는 다음 앨범이 나와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행사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다음 앨범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네,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또 저번 활동하면서 멤버들이 다 이렇게 의견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SM에서도 조율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이제 또 열애설들도 또 많이 그쵸. 휩싸이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네요. 예, 뭐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정말 오늘 김우석 사장님 좀 실어찌게 걸린 네, 거죠. 실어찌게 걸린 예, 그 말 없는 아니. 모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는 게 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보이는 파케 전문으로 오늘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아 G.O.D 콘서트 그런 후일담을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토스를 하나 해줬는데 이게 뭐 안 들어오네요. 예. 다시 한번 멍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출연료는 주에. 좀 저희한테 나눠주시니까. 예, 뭐 하고 싶은 뭐 얘기 오프 뭐저 클로징 멘트. 네. 아니, 없습니다. 부산 잘 갔다 와라 이런 얘기 네. 해주시죠. 네. 부산 영어제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아 그냥 냉큼 무시네요. 그냥 바로바로. 박유천 씨랑 토크쇼도 잘 하시고요. 박유천 씨는 꼭 좀 들어주십시오. 아 뭐라 그럴까요? 연기 참 못하더라. 아, 영화에는 다시는 나오지 마라. 뒷끝. 그냥 드라마에서나 해라. 그렇게 좀 봉준호 들으시기 감독도 바랍니다. 극찬한 박유천 씨 박유천을- 디스. 디스. 예.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예, 김차장 개인적인- 개인적 의견. 개인의 돌발 행동임을 말씀드리고요. 가서 그럼 언제 오시는 거죠? 월요일 날 옵니다. 아, 그럼 다음 주는 부산의 생생한 좀 얘기할 부산 수 영화 있는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보면 제가- 배우들 막 취해서 막 이런 얘기. 싸우고 막 싸우고 싸움 나고 막. 거의 막 네. 때릴 듯이 싸움 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배우들 주사 이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네, 기대되네요. 체력 관리 잘 해서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씹짝거리지 말라는 한 번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웬만한 거. 그거 집중적으로 연습했는데 제가 싸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 얘기. 그죠. 어데이에 뭐 이런 데이에 은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씹짝거리지 말라는 예. 좀 안 했으면 가온나 그런 중심으로 상황은 좀 할게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온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가온나 중심으로. 예. 예, 그 클로징 멘트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죠. 예. 네, 좀 박 기자. 배고파요. 가야죠 빨리. 지금 점심 시간에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남자 밥 먹을 때 지금 털고 있습니다. 제가 고생 많았습니다. 부산 영화제 잘 갔다 오시고요. 네,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박 기자를 모시고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